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숫자들이 들어가죠. 그럼 이거랑 같은 상황인 거야. 여기서 바라보는 기준은 이렇게 식이 있었을 때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준이 이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왜 다른 상황인지 알겠니? 고정되어 있어야 돼. 우리가 공부했을 때 고정되어 있어야 될 파트가 지금 변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니?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은 다른 상황인 거야. 아시겠어요? 풀어야 되는 것도 적용해야 되는 것도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 문제 한 문제를 있잖아. 미안한 얘기잖아. 한 문제 한 문제를 막 미친 듯이 계산하고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이렇게 고민해도 성적이 조금 오를 수는 있으나 만점에 근사하지는 못해요. 선생님 저 새끼 참 싸가지 없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적이 못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난 비록 싸가지 없다는 소리는 들어도 부정확한 소리는 안 해. 성적이 오를 수는 있으나 만점에 근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바꾸셔야 돼요. 선생님이 가끔 얘기하는 각 단어, 각 교과에 맞는 그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 언어는 언어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고, 외국어는 외국어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고, 사회에서는 사회 교과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고, 오케이? 국사는 또 국사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듯이,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교과 내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하는 거고, 그때 기준이 무엇이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얘들아, 요걸 망설이고, 이거, 저 M인 거 아는데요. 내가 정말 애들한테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너희들 얘기를 들으면 알까. 이거 M인 거 아는데요. 이게 알파인 거 아는데요. 저는 이게 잘 안 떠올라요.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치? 이 친구들도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까지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한 거야. 왜? 기준을 모르고 있는 거지. 무슨 기준을 모르고 있는가? 디귿이 물어보는 기준은 같냐 다르냐를 구분한 거잖아. 그래서 디귿이 물어보는 기준은 얘들아 얼마냐를 물어본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같은지 다른지만 구분하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이게 n 플러스 1 더하기 알파 뭐 이런 것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이걸 얘기하는 게 힘들다. 아시겠어요? 아니면 이걸 보면서 이거 n 플러스 1이다 이게 알파다 이런 것들 찾기가 힘들다. 이런 친구들은 다 디귿의 기준을 모르는 거야. m이 누군지 중요해? 아니 1%도 단 1%도 중요한 게 아니야. 디귿 모양은. 그래 안 그래? m이 100이냐 1000이냐 이런 것들 아무런 필요 없어 이 문제에서. 알파가 0.1이냐 0.301 거이냐 이런 것들도 역시 1%도 필요 없어요. 단. 디귿이 말하는 기준 여기 보이잖아.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무슨 뜻이냐? 같은지 다른지 모르니까 같은지 확인해봐라. 말 그대로야. 기준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해봐라 이거야. 같냐 다르냐만 구분해내면 돼. 따라서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계산이 아닌 거야. 서로 같은 객체하고 다른 객체를 문자를 나눠 쓰는 거. 여기 n이라고 써있으니까 여기를 다르게 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거고. 첫 번째. 됐어? 그 다음에 아주 생뚱맞게 여기 어디 갔니? 로그 10n. 그럼 이걸 n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이것도 다르게 뭐 l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그치? 그냥 같냐 다르냐를 구분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가능한 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을 바탕으로 최대한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너희들이 판단하는데 쉬울 텐데 이걸 그냥 생뚱맞게 아무런 관심 없이 l 플러스 베타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수학 점수가 뛴다라는 것은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수학 점수가 뛴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다 보면 진짜 별거 아니구나. 마치 우리가 이 니은 보기를 보면서 어디 갔니? 니은 보기를 보면서 됐어요? 그런 받았던 느낌을 그대로 다른 문제에서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 별거 아니구나 이거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 건방진 얘기를 한마디 해준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이전에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제 부원적인 특징을 가지고
모든 수학 강사들 면접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면접 본 강사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강사들 중에서 이게 계산에 집중해서 이 공식만 외우면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알고 있어도 여러 가지 문제에 풀리지도 않는데 우리 학생들을 현혹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99.9%입니다. 내가 면접을 정말 수도 없이 봐봐서 알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면접을 수도 없이 봐봐서 알아요. 정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이거 공식이야, 이거 외우면 돼. 뭐 상형로그에 대해서도 지표, 가수의 차가, 그러니까 가수가 같을 때, 가수의 합이 1일 때, 반드시 그 둘은 역수관계에 있다. 이건 역수관계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 근데 이제 역수관계에 있는 문제 몇 개 준비해놓고 이렇게 있다. 얘들아, 이것만 외우면 돼.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 졸라 많아. 절대로 다른 데서 현혹돼서 계산 잘해야 되고 공식 잘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학.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꼭 명심하길 바라요. 절대 그런 거 아니야. 항상 기준은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 논리성의 출발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의 출발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지 모의고사 성적이 나와요. 내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은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걸 자꾸 이해하도록 하셔야 돼요. 되겠어요? 오케이? 얼마나 괜찮아요.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떠들고 있어요. 조금만 집중하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집중을 진짜 집중 자체 그 행위를 못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오해하지 말고. 그치 선영아? 그런 뜻이 아니지. 절대로 공부를 안 하겠다. 너희들 왜 공부를 안 하려고 해 그것들아.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지? 어떻게 보면 되려 안타까워서 그런 거야.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의 성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말이 좋아 성격이지만 그걸 그거 자체가 익숙한 성향의 친구들이 있고 그게 자체가 익숙치 않은 성향의 친구들이 있거든. 그래서 머리가 아니에요, 수학은. 그 부분을 얼마나 빨리 공감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차이고 우리가 3학년이니까 제 성향은 그런 게 아닌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 적어도 1년간은 그런 생각 담지도 마세요. 알겠어요? 적어도 1년간은. 알겠니? 네, 그 뒤로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적어도 1년간은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오케이?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14번, 15번까지 이제 풀었고, 잠깐만 쉬고 문제를 또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22번 또 풀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22번 조금 이따가 봅시다. 야, 이게 쉴 타이밍 아닌 것 같아. 내가 뻘소리를 졸라 오래 했나봐. 그치? 이게 쉴 타이밍 아닌 것 같아. 시계 보니까 이게 쉴 타이밍이 아니었어, 얘들아. 나 진짜. 그렇구나. 이게 쉴 타이밍이 아니었어. 어떻게, 화장실 갈 사람이나 물 마실 사람 있으면 물만 있어? 그냥 가자, 그러면. 나 몰랐네.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쉴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나 무의식적으로 잠깐 쉬었다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진짜, 아니었네. 어느덧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린 거야? (22번이다) 22번. 여러분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의 실수 x, y가 있다. 이렇게 해서
로그 10의 x제곱 y 세제곱이 12.5이다. x와 y의 상형 로그의 지표는 같다. x와 y분의 1의 상형 로그의 가수는 같다. 됐어? 이때 y분의 x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이거는 사실상 보면 약간의 계산 성향이 조금 더 짙은 문제이긴 하지만 오케이? 첫 출발은 이걸 여기에 말하는 x들은 모두 다 같은 x들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말하는 y들은 모두 다 역시 같은 y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서 여기 있는 x들 모두 똑같은 거고 여기 있는 y들 모두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로그 x의 자체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 로그 y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전체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무슨 상황들을 얘기하는지를 공통분모를 가지고 표현해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 푸는 거 첫 출발에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저 로그 x하고 로그 y를 세팅을 하는 거야. 로그 x하고 로그 y를 세팅하는 거야. 왜 로그 x하고 로그 y를 놓냐요? 왜 놓기는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 x하고 y로 쓰여있기 때문에 그렇지. 되게 단순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때 지표와 가수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힘껏 해봅니다. 됐어요? 자, 여기 지표를 n 가수를 알파라고 합시다. 이때 n은 무슨 수니 얘들아? n은 성수. 알파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럼 얘들아 로그 y 세팅해보자. 로그 y는 어떻게 세팅을 해볼까? m 플러스 베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거기에서 얘들아 최소한대로 우리가 표현해본다면 두 번째 내용이 있잖아. x와 y의 상형 로그의 무엇은 같아? 지표는 같다. 자, 그럼 저걸 적용해보면 m 플러스 이제 가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맞니? 가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n 플러스 베타 이렇게 넣는 게 맞겠죠. 됐어요? 오케이? 이때 3번부터 해결을 하겠습니다. 3번부터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x와 x분의 1의 상형로그의 가수는 같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3번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면 로그 x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로그 y분의 1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 로그 y분의 1 됐어? 그럼 로그 y분의 1을 생각하는데 얘들아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y랑 같으니까 최대한 같은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로그 y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로그 y분의 1은 누구랑 똑같은 거야? 로그 y의 마이너스 1제곱이랑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로그 y랑 똑같은 개념이지 이건 똑같은 말이지. 그렇지? 이것들은 모두 똑같은 말이야. 이때 여기에서 마이너스 로그 y 대신에 뭐랑 쓸 수 있냐면 로그 y랑 똑같은 n 플러스 베타를 쓸 수 있는 거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니까. 됐어? 그럼 최종적으로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겠니?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됐어? 그럼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다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 y분의 1에 뭐를 찾아야 돼? 무슨 수를? 가수를 찾아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 이제 가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있잖아. 얘들아 지표를 변형했다고 해서 얘가 지표이고 가수를 변형했다고 해서 얘가 가수인가? 아니란 말이야. 맞니? 지표를 변형하고 무조건 지표이다. 가수를 변형하고 무조건 가수이다. 아니란 말이야. 언제나 늘 뭐가 존재해? 확인 절차가 존재해. 그렇지? 그 확인 절차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수이냐 정수이냐 이런 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뭘 해보니 얘들아? 마이너스 베타가 나와 있으니까 무슨 범위를 찾아요? 마이너스 베타의 범위를 찾아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마이너스 베타의 범위를 찾아요. 마이너스 베타를 보면 어떻게 찾으면 돼? 얘랑 같은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지.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베타는 크고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얘들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서 이런 거 한 가지 배워가면 되겠네 얘들아. 이게 좀 신기한 범위거든. 왜냐면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보면 마이너스 0. 얼마 이렇게 돼 있어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 2를 더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 맞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나 얘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 오케이? 얘들아 가수의 범위 이것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같냐 다르냐를 잘 생각해보세요. 가수의 범위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항상 작은 쪽에 등호가 붙어 있습니다. 보이니? 가수의 범위는 항상 0과 1 사이에 어느 쪽에 붙어 있어요? 작은 쪽에 등호가 붙어 있어요. 맞지? 맞니? 그러니까 이게 써있는 스타일하고 이게 써있는 스타일은 범위도 다르긴 하지만 스타일도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기준이 뭔지 알겠니? 선생님 말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안 나오고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베타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 만약에? 그럼 이거는 가수를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여기다 더하기 1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의 범위가 완벽히 되거든. 0보다 크거나 같고 1 마이너스 베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가수야. 이게 무조건 가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스타일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지. 봐봐. 알겠니? 됐어? 그 다음에 얘들아, 그럼 요거는요? 여기에서 가수의 범위에 되기 위해서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여기다 플러스 1을 해봐라? 그럼 0보다 1 마이너스 베타는 크고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돼 있어? 1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돼 있지? 이거랑 같은 스타일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가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서로 이렇게 보세요. 이게 쉬워요. 선생님이 지금 말로 해주는 거 있잖아. 지금 말로 해주는 건 이렇게 될 거야. 말로 해주는 건 1 마이너스 베타가 이유가 왜 그러면 0. 얼마일 수도 있고 여기 1과 같다라니까 1일 수도 있잖아. 이게 0. 얼마이면 그대로 가수이지만 이게 1이면 이게 가수가 아니겠지. 그래서 1 마이너스 베타가 가수가 아니란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거든? 해주고 있잖아 지금. 그치? 맞지? 됐어? 이건 진짜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너희들이 문제 풀 때는 있잖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다르다는 건 구분할 수 있어야지 성적이 올라. 아시겠어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건 선생님 방금 말로 한 대로 이게 0. 얼마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1 마이너스 베타가 가수라고 확정해서는 안 된단다. 이 말이 이해되면 이 문제를 풀 수는 있어. 이와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풀 수는 있어. 알겠어?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그럴 리는 없어. 이해됐지? 거의 그럴 일은 없어. 그래서 이것에다가 1을 더한 것이 1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되는데 이거의 가수의 범위가 얘랑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해 봐야 된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돼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야 성적이 올라요. 알겠니? 그래서 자 다시 얘들아 이게 가수의 범위가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안 맞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되게 단순해. 우리가 여태까지 푸는 것은 가수의 범위에 맞도록 요거를 좀 고치자 이런 얘기야. 됐어?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2를 할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0보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때 이게 가수의 범위에 완벽히 맞는 스타일은 아니라 이거지. 이해됐어요? 가수의 범위는 요 1의 등호가 있어야 되니까 없어야 되니까 없어야 되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해볼 거예요. 알겠죠? 분리를 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들아 이건 조금 이따 풀게 하고 오케이? 분리를 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스타일이 달라서 나타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분리해봅니다. 여기 오른쪽에 등호, 왼쪽에 등호가 있는 건 괜찮은데 오른쪽에 등호가 있는 건 문제라는 단순한 결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왼쪽에 등호가 있는 건 괜찮은데 오른쪽에 등호가 있는 것은 괜찮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결론이에요. 어떻게 분류를 해볼 거냐면 얘들아 왼쪽에 등호 있는 경우를 따로 생각해요. 왼쪽에 등호 있는 경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일대를 따로 생각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새끼를 두 개로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오른쪽이랑 같아지는 순간과, 아시겠습니까? 오른쪽이랑 같지 않은 순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순간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보겠다 이거야. 오른쪽에 등호가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다른 상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때, 요 얘기는 똑같은 말로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베타가 0일 때라고 상황을 쓸 수도 있고. 됐어요? 그럼 계속해서 해석해봅시다. 베타가 0일 때라도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게 0인 거잖아. 이게 없는 거잖아. 맞니? 그럼 이 상황에서 나오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있는 그대로, 오케이? 로그 y분의 1의 가수가 무엇인 상황이니, 얘들아? 가수가 이게 없는 상황이잖아. 0인 상황이잖아. 로그 y분의 1의 가수가 얼마인 상황? 0인 상황이지. 맞니? 그렇다면 똑같이 얘들아, 문제에서 조건이 있잖아. 로그 y분의 1의 가수하고 로그 x의 가수하고 어떻다? 같다. 맞니? 그러니까 로그 x의 가수도 얼마여야 되겠지? 0이어야 되겠지.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겠지. 여러분들 로그 x의 가수랑 누구랑 똑같은 거야? 알파랑 똑같은 거야. 맞니? 로그 x의 가수랑 누구랑 똑같은 거야? 알파랑 똑같은 거니까 알파가 0인 상황이랑 똑같다 이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따로 분리를 해서 마이너스 베타가 0인 상황에서는 알파도 얼마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베타도 얼마가 돼야 된다 이거야. 0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때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거고 1번, 2번. 됐어? 오케이? 이때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로그 y분의 1의 가수가 누구냐? 이 상황은 요 범위에 있으니까 0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어. 그래서 아까 1-베타가 가수가 돼야 된다 이거지? 맞니? 그럼 이 식 내에서 1-베타가 만들어지도록 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베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을 지표로 보고 1-베타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가수로 보는 상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대답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로그 y분의 1의 가수는 이때는 뭐라고 표현돼? 이때는 1 무엇이라고 표현되니 얘들아? 베타라고 표현이 되지. 오케이? 이때는 이거의 가수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1 베타랑 똑같은 거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봐. 알겠어? 그럼 다시 한번 조건에 의해서 됐어요? 조건에 의해서 조건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3번에 응? 3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 로그 x의 가수와 로그 y분의 1의 x의 가수와 y분의 1의 가수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나와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뭐가 돼? 요거의 가수가 1 베타잖아? 이거랑 누구랑 똑같아야 돼? 로그 x의 가수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로그 x의 가수가 뭐라고 표현되는 거니? 누구랑 같은 거니? 알파랑 똑같은 거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랑 똑같은 식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1이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거랑 같은 식인 거지. 응? 같은 식인 거야. 변형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의미는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런 얘기 너희들 더럽게 많이 들어봤잖아. 이걸 넘기면 이렇게 되잖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같은 식인 거야. 너희들이 이야기 편한 걸 그냥 골라 쓰는 것밖에 안 돼. 의미는 없어. 왜 넘겨야 되고, 왜 이건 안 넘겨.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들아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야. 두 가지 상황이. 오케이? 지금 보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난다. 2번과 3번을 해보게 보니까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나는 거지. 2번과 3번을 보면서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1번 상황. 알파도 얼마이고 베타도 얼마인 상황. 0인 상황이 있는 거야. 그럼 1번 상황에서는 자 이제 우리가 기억을 손대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로그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m 플러스 얼마인 거야? 0인 거고 로그 y가 얼마인 거야? m 플러스 아니지 똑같은 거라 그랬지 지표가. 그러니까 m 플러스 얼마인 상황이 있는 거야? 0인 상황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 이거인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어? 되게 단순한 거 아니겠어? 이제 가할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됐어? 가조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가조건이 뭐니? 로그 x의 무엇이니 얘들아? 제곱 곱하기 y의 몇 제곱? 세제곱. 이게 12.5라고 해야 되는데 12.5가 돼야 되는데 되니? 얘들아 이거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2 로그 x 더하기 3 로그 y는 12.5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다시 얘기해봐. 이 로그 x는 누구랑 같은 거야? 지금 상황에서? 아이 뭘 어렵게 얘기해. 로그 x 지금 누구랑 같은 거야? n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로그 y는 지금 누구랑 똑같은 거야? n이랑 똑같아.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2n 플러스 뭐니 얘들아? 3n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이게 지금 12.5인 거잖아.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럼 얘들아 5n은 얼마인 거야? 5n은 12.5지? 됐어? 그럼 n은 얼마가 나와? 5, 20, 5, 25, 2.5 이렇게 나오겠네. 맞니? 그러면서 이제 상용로그에서 배운 그때 이제 상용로그의 개념을 살짝 써주면 돼. n은 지표로서 반드시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정수여야 된다. 그렇게 n은 무슨 수여야 된다 얘들아? 정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수이므로 뭐 한 거니 얘들아? 부적합한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원치 않는 답이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틀린 답이 나오니까 이 경우는 실제로 이 문제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니?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남은 거야? 두 번째 어떤 상황이 남은 거니 얘들아? 두 번째 어떤 상황이 남은 거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 상황? 1인 상황 맞니? 그럼 얘들아 이 말 자체를 이해를 해봐. 이게 알파가 얼마인지 나왔다는 소리니? 베타가 얼마인지 나왔다는 소리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번 상황은 이런 거야. 로그 x가 m 플러스 뭐니 얘들아? 알파 로그 y가 m 플러스 베타라는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찾은 것은 없어. 알겠어? 알파가 얼마고 n이 얼마인지 이런 건 찾은 건 없어. 맞니? 그런데 그냥 추가적으로 얻은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값이 누군지 몰라도 두 개를 합쳐서 알파와 베타를 합쳐서 더해서 얼마를 1을 여야 된다라는 거 하나를 찾은 거지. 그러니 안 그러니? 그래서 이거인 상황이 있는 거야. 됐어? 요거인 상황이 있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얘들아 로그 x의 제곱 y의 세제곱 됐어? 요게 12.5라는 이 조건의 단서에다가 또 역시 적용을 해보면 2 로그 x 더하기 3 로그 y 12.5 오케이. 그럼 얘들아 2랑은 누구랑 똑같은 거니? 로그 x 로그 x는 누구랑 똑같은 거니? m 플러스 뭐니? 알파랑 똑같은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더하기 3 로그 y는 누구랑 똑같은 거니? m 플러스 뭐니 얘들아? 베타랑 똑같은 상황이지. 그렇지. 이게 지금 얼마다? 12.5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들 계속해서 풀어. 그럼 이게 2n 플러스 2알파 더하기 3n 플러스 3베타야. 이때 2n 더하기 3n 이런 건 같은 n이니까 계산이 되겠지. 5n으로서.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2알파 플러스 3베타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 이게 얼마다? 12.5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 안 그러니? 맞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얘들아 이걸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주어진 걸 잘 활용해보면 여기에서 센스가 필요하겠네요.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1이다 이런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3베타를 2베타 플러스 베타로 하면 이렇게 저 위에 보이는 거랑 똑같이 얘네 두 개를 2로 묶어서 똑같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이 똑같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 2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 이걸 2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니? 그럼 이걸 1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요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니 얘들아? 2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그걸 여기다 넘겨서 5n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 얘들아? 이를 넘겨서 10.5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이때 마지막으로 지표와 가수가 취할 수 있는 범위만을 너희들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면 이걸 만족하는 범위들은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인트로 줄 거야. 얘들아 얘가 어디하고 어디에 숫자 있는 거야? 0과 1 사이에 있는 수야. 베타가 맞니? 얘는 뭐야? 정수야. 그럼 보일걸? 그거 두 개를 합쳐서 10.5가 되려면 베타가 얼마야 되는지 알 수 있을걸? 얼마야 되겠니? 0.5야? 앞에 있는 건 무조건 정수니까. 그렇지 않겠어? 앞에 있는 건 무조건 정수니까 이게 0.5여야 되는 거지. 이게 0.5면서 5n이 얼마야 되는 거니 얘들아? 10이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됐어? 그래서 n이 얼마가 필요한 거구나. 2가 필요한 거구나. 그 다음 베타는 얼마가 필요한 거구나. 0.5가 필요한 거구나. 그 다음 우리가 구하는 게 y분의 x의 값이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y분의 x의 값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필요하냐면 얘들아 이거 두 개를 찾았다는 소리는 여기도 찾았고 여기까지 찾았다는 뜻입니다. 맞니? 알파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도 마저 찾아야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1이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알파는 또 역시 얼마니? 0.5입니다. 됐어요?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 로그 x에 대한 정보를 너희들이 다 찾았고 그 다음에 또 로그에 대한 정보를 찾았니? 로그 y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로그 x는 뭐니? 2 플러스 알파가 얼마라는 소리니? 0.5. 로그 y는 2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소리니? 0.5. 여기까지 찾았죠? 맞아요? 이때 무슨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y분의 x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물론 여기에서 로그 x는 지금 얼마니까? 2.5니까 x는 10의 2.5제곱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y는 10의 2.5제곱 y분의 x는 1이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기준만 잘 맞추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y분의 x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빼서도 찾을 수 있어요. 이걸 빼면 좌변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y분의 x가 되는 거고 여기 보이는 y분의 x는 얘들아 이거 똑같은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똑같은 거야. 그렇지? 이 양변을 빼니까 우변은 얼마인 거야? 0인 거지. 맞니? 그래서 한 방에 y분의 x는 얼마다? 10의 0제곱 1이다.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이해됐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얘들아, 어차피 이 로그 값이 같다라고 하면 상형 로그 값 안에 있는 이 진수도 같은 거다. 오케이? 그래서 어차피 여기도 2 플러스 0.5, 어차피 2 플러스 0.5면 계산 안 해봐도 이거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1이다. 이렇게 방법으로 찾아도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개념이 중요합니다. 벌써 또 이거 한 문제 풀니까 6시간 넘어갔어? 몇 번을 풀어야 돼, 얘들아? 27번을 풀어야 돼? 다음 시간에 풀어서, 다음 시간에 있잖아. 이렇게 해서 27번 풀고 상형 로그 한두 문제래. 한 두세 문제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겨울방학 이번에 지나고 미적분과 통계 나갈 텐데, 지나고 또 최대한 빨리 와서 미적분 통계 기본 나갈 텐데, 얘들아, 이 3월달 빨리 필기하시고요.
전달될 사항은 몇 가지. 일단은 겨울방학 끝나고 미적분과 통계 기본 나갈 텐데 얘들아 계약하더라도 아마 3일 시간 아마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3일 시간표 정도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미적 나가고 하루는 계속 수업 문제를 더 추가적으로 문제 풀이하는 데 쓰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원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거 완전히 톡 끝나고 이제 다시 공부 안 해도 되지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과 통계 기본도 쭉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최대한 열심히 해서 끝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 푸는데 또 쓸 거예요. 오케이? 주로 이제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들이 복잡한 문제를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죠. 참고해 두도록 하시고 오케이. 참고해 두도록 하고 얘들아 두 번째로 선생님이 전달할 사항 얘들아 집에 가서 이거 상영록 이거 프린트 뽑아줬니? 안 뽑아줬어. 상영록은 오늘 지금 바로 뽑아줄 테니까 집에 가서 푼 문제들 정리해서 됐어요? 푼 문제들 정리해서 일단 집에 가서 책 보고 한번 풀고 알겠어? 오늘 푼 것들 지난 시간에 푼 것들 책 보고 한번 풀고 그 다음에 프린트 뽑아줄 테니까 그거 뜯어서 오답 노트 안에다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풀고 해서 두 번 풀어서 꼭 다음 시간에 오답 노트 가져오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오케이? 수고했고 프린트 뽑아주겠습니다. 지금 바로 즉시